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킹한 부부 킹준. 하연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헬스장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장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도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부천점, 수원점, 그다음에 한기점, 이렇게 이제 3개의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지 마라. 창업하지 마라. 하지 마라. 웬만한 특별한 무기가 없다면 하지 마라. 그리고 상권을 봤을 때 북점이나 반독점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특별한 게 없다면 하지 마라. 그냥 단순히 본인이 수업을 좀 몇 년 했다고 해서 창업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 트레이너들은 아실 거예요. 매달 1,000만 원 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매달 1,000만 원 하기가.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사업은 노동 수입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수원점은 상업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하기기랑 부천이 이제 상업적인 공간이고, 하기기랑 부천은 저희가 운영을 실제로 관여하지 않아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왜냐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자기 매출이 한 600에서 700에서 한 1000에서 1500 정도 나간다고 치면 그 숫자만 생각을 해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생각 안 하세요. 월세 생각 안 하고, 관리비 생각 안 하고, 전기세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월에 들어간 돈이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거를 다 토대로 하면 자기가 1,000만 원을 찍는다고 해도 쌤쌤이에요. 오히려 트레이너 할 때보다 더 못 봅니다. 훨씬. 계속 적자가 나죠. 그리고 요즘에 다음 카페 가면 센터를 또 요 근래 엄청 많이 내놓습니다. 특히 PT샵. 왜 그럴까? PT샵은 아무래도 퍼블리랑 다르게 진짜 PT 받는 회원님들만 오시기 때문에, 수업은 이제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마다 회원님들이 차면은 받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회원권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솔직히 직접 수업을 안 해도 계속 들어오는 매출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뭐 매출 잘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사업은 달라요, 완전.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거는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직을 해보거나 공부를 해보고 창업하지 않으면 대다수 망해요. 필라테스 업계가 지금 조금 그런 추세이기도 하고. 저희는 파트가 정확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상권을 분석하고 모든 운영에 직원 관리나 센터 전반적인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모두 다 관리를 하고요. 회계 쪽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3개 정도 운영을 하려면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서로 나눠야 돼요. 대표가 있으면 대표로 서포트 해줄 사람들이 2-3명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150평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하기기랑 부천 2개는 머신이 거의 한 4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100평이 조금 안 돼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도 머신이 한 30개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직접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외산기구가 있고 국산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카피라고 하죠. 근데 카피도 요즘은 너무 좋고, 100평 기준으로 인테리어까지 비용해서 새로 차리고 새 기구를 넣는다는 가정하에 최소 5억이에요. 뭐 중고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서 리폼해서 한다고 하면 한 3억? 인테리어까지 포함해서요. 렌탈이 있긴 하죠. 있죠. 근데 렌탈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렌탈 비용이 월에 나가는 비용을 무시 못해요. 총 렌탈은 진짜 큰 대형 센터들이 하지. 그쵸. 이렇게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헬스장은 하면은 지출이 너무 커요. 150평 정도 되면 보통 중형센터라고 하는데, 이 중형센터를 할 때 관리를 못해서 센터를 내놓으시거나 일에 치여서 센터를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는 너무 좋은데. 저는 그거를 찾아다닙니다. 이거 영 비밀인데. 권리금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기구 권리금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정도 권리금이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걸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는 가장 힘든 거는 모든 센터 대표님들이 공감하실 건데, 직원.
단적인 예를 들면 부천에서 제가 있었던 일인데 센터 회원님들은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세게 놓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수다 떨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자기 스토리에 욕을 하면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걸 회원님이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뭐 연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냥 도망가는 경우. 이거는 되게 황당한데 출근을 한 며칠 했어요. 며칠 해서 회원을 한 20명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한 2, 3일 뒤에 잠수.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가서 회원님들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모든 환불을 막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우리 잘못이지. 사람 잘못 보고. 그치. 사람 잘못 보고. 요즘에 구인난에 아마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제가 면접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항상 얼마를 벌고 싶냐고 물어봐요. 보통 트레이너들은 25살 초중반인데 4,500을 벌고 싶다고요. 근데 그만한 능력 긁는 거 없어요. 고구마 칼로리도 몰라. 단백질 칼로리도 모르는데 4,500을 벌고 싶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많아요. 근데 트레이너들이 가장 잘못된 건 회원을 돈으로 모으는 거. 근데 그건 회원님들도 알아요. 티가 나요.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트레이너들이 좀 힘든 게, 관리 힘든 게 뭐 이성 간의 문제. 이성 간의 이제 문제가 허다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허다한데 같은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싸우게 되면 티가 나요. 그리고 모를 것 같죠. 회원들은 다 알아요. 그럼 회원들은 소문 다 나고 트레이너 인식은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근데 직업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공실로 들어가서 창업을 한다는 기준으로 잡으면 인테리어를 평당 150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150? 요즘 150도 넘을 것 같은데 150에서 200 정도 잡으시고 머신은 대당 300만 원씩은 최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나가죠. 끝이 아니라 컴퓨터 잡다한 거 있잖아. 운동복, 수건, 뭐 정수기, 짜잘한 거. 인바디. 원판 사야 되지, 덤벨 사야 되지. 진짜 짜잘한 게 크게 나가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저희 거 했을 때가 제일 생각 못한 게 그거. 큰돈 나간 것만 생각하고 이런 짜잘한 돈들 나간 거가 모이니까 몇 천이 되더라고요. 진짜 몇 천이 돼요. 그거에 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15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만 평당 200이면 거의 2억 얼마잖아요. 거의 3억 가까이 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도 3억 가까이. 별거 안 해도 그냥 2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면은 인테리어 비용을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보증금 들어가죠. 이제 기구 한 30종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머신까지 하면 거의 한 3억 이상은 들어가죠. 그냥 집을 사요. 그냥 그 돈 조금 더 모아서 지방 가서 건물을 사시면 돼요. 네. 샌더를 저희가 공실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해봤는데 인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동업은 완전 비추. 절대. 차라리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거나 하는 게 낫지 뭐 친구랑 한다거나 아는 형이랑 한다거나 절대. 사업은 그냥 혼자 그냥 힘들어도 혼자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표는 하나부터 10까지 직원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직원이 대표를 깔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보다 몸이 계속 더 좋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잡아먹힙니다. 저희도 계속 뭐 대회도 나가고 그냥 하다못해 그냥 프로필도 꾸준히 찍는다던가 교육을 어디 가서 몇 개 듣고 교육을 해준다던가 저희는 그런 걸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대표님들은 이벤트를 어떻게 하는지 이 센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과연 우리한테 적용이 될까? 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다음 달 이벤트 어떤 걸 할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시면은 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웬만하면 사업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도 꼭 해야 된다면 남들보다 뛰어난 무기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대표가 직원보다 잘나야 된다. 같이 할 수 있는 팀원을 구축해라. 나중에 팀원을 구축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나도 팀원 구축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 제대로 된 트레이너나 뭐 관리자가 없으면 결국엔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실력만 믿고 창업하는 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지 마라.
처음부터 답이 나오는 상황. 이거는 그냥 하지 마라가 가장 정답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정말 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최소 트레이너에서 한 5, 6년 이상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자로 한 3, 4년 이상 있지 않은 사람들은 트레이너만 5, 6년 해도 필요 없어요. 관리자는 무조건 해봐요. 맞아.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운영하는 거랑 그냥 혼자 수업 잘하고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사업은 해봐야 돼. 주변에 직설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동업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진짜 믿고 이제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언을 많이 구하고 하셔야 뭐 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본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네. 적어도 70% 이상 갖고 있으면 남는 장사죠. 이 센터 하나만으로 내가 뭐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안 꾸시는 게 좋으시고, 제가 이 업계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냥 제 꿈이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지막 꿈은 제가 직접 빵을 만들어서 직접 제 빵을 하고 카페를 차리는 게 제 꿈입니다. 시골 한적한 데 가서 목표고 빵 한 사람들 안 봐서 그래. 그냥 새벽 3시, 2시부터 나가서 빵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최종 이제 나이 먹고 그래, 난안 도와줄 거니까. 띵자 치러 노는 거지.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발 직업 의식을 좀 가져라. 그리고 저희는 고급 인력이다. 그만한 지식을 갖춰라. 전문직인데 서비스업이다. 생각보다 많이 벌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못 벌 수도 있다. 이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로 만약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잘할 수 있게끔 완전히 우리 매니저님들이 서포트를 다 해줘요. 완전히 다 해주니까 이력서 좀 넣어주세요. 지원 많이 해주셔서 빨리 좀 좋은 기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제발. 오늘 이렇게 뭐 헬스장 창업에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뭐 짬뽕도 됐는데 맞아. 얘기를 해봤는데 이 얘기가 그냥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했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말고 진짜 자기 꿈이 아닌 이상 안 하는 게 좋고, 자기 꿈이라면 자기 센터 하나쯤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킹아 부부의 헬스장 창업에 대한 현실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